예, 안녕하세요. 강정원 백과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판례 암기장 우리 3판 기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요 판례 보시면요. 자, 2020도 50324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사건이죠. 자, 원심 판단은 이주대책 대상자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의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즉 2차 결정도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시사항을 보면요.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두 번째 판시사항은요.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인지 이런 거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까지 우리 기출 문제 중에서 자, 이주 대책에 관련된 것들이 뭐 몇 차례 나왔는데 자, 1차 결정은 처분으로 보고 2차 결정은 처분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새로운 판례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나온 판례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행정기본법이 새로 생기면서 자, 이의 신청을 통해서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2차 결정도 마찬가지 처분이 된다라는 논거가 제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판례와 함께 2020도 50324 판결과 함께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을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 보시면은요. 처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나오게 됐죠. 우리가 판례 암기장 제3판 기준에서 7페이지입니다. 자, 판결 요지 첫 번째. 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1호, 제2조 1항 1호를 말한다. 자,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내용의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판결로지 2020도 50324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관계법령이나 행정청이 사전에 공표한 처분 기준의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신청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재신청이 신청 기간을 도과했는지는 본안에서 재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 많이 공부했죠. 대상적 격으로서 공권신,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 두 번째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세 번째 법기관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그래서 공권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주대책에서 1차 결정, 2차 결정, 처분에 대한 대상적 격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 판례를 실제로 이주대책에 나와도 이 내용을 쓰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대상적 격 관점에서 1차 처분, 또 2차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했을 때 자, 2차 결정도 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들을 적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4회에 출제된 게 집행정지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2021도에 40720, 2020도 34070 이 두 가지 판결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21도에 40720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물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채점평에도 보시다시피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 개처 거부 처분 논란이 있고 개처 거부 논란이 있고 개처 거손긴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청인이 소명하고 그 다음에 공본 이거는 이제 소극적 요건이잖아요. 이거는 행정청이 소명하고 그렇죠. 그래서 개처고선 긴공본 이거 여러분들 외워 두시고요. 자, 판결요지 보시겠습니다. 2021도에 40720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물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기간은 가로하고 집행정지 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이 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가로 닫고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이는 처분에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해두었는데 그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 기관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될 때 재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두 번째 판결로지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초에 제적 행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집행 시기만을 변경하는 후속 변경 처분이다. 이러한 후속 변경 처분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 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후속 변경 처분서의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특정하는 대신 당초 제적 행정처분의 집행을 특정 소송 사건의 판결시까지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처분의 효력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진행한다. 다만 이러한 후속 변경 처분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제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당초 제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 법한 이중 처분에 해당된다. 자, 이거랑 이제 같이 나온 판례가 2020도 34070이죠. 집행정지는 행정쟁송 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 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판결로지 첫 번째 것만 여러분들께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결요지 첫 번째 사건 번호 2020도 34070 판결요지 1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물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구체적인 조치해서 우리 징계 공고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사법 39조에 2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이 이제 득점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 판결로 해당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 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 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에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34회에 기출된 우리 집행정지 판결 2개와 그 다음에 우리 이주대책에 관련된 2020도 30524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점점점 중요한 판례들이 계속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사 공부할 때는 여러분 항상 그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쟁점을 잘 숙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빠른 속도로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시험은 빨리 합격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도 하나의 과목이라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